8월 1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6라운드하고 10라운드만 같은 선수들,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 8, 9, 11, 12는 라인 맞대결로 4대3의 맞대결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과 기존 선수들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다소 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인 맞대결도 치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신경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이변 가능성 후차권에서 크게 갈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권호철, 김준일, 배수철, 이인우, 오태희, 김동아,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호철, 김준일, 배수철, 이인우, 오태희, 김동아,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관심 가지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배수철, 최원호, 김종재, 최원재, 이한성, 백동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라권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시속에서 여유가 있었던 배수철이 우수급 2조 중에서 가장 빠른 시속으로 주도록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호철, 김근영, 조재호, 최근영, 김동관, 윤현준, 임경수, 김범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권호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까지 주도록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윤현준과 임경수는 차신 벌리고 출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용, 김광근, 윤진규, 김홍기, 이수원, 이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두용도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주도록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태희, 신동인, 김동아,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태희의 선행을 3코너 저치기로 넘어섰었던 김동아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경주를 주도해 나갔었던 오태희가 두 번째로 결승전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하고 손진철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인우가 주도록을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손진철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호철, 김준일, 배수철, 이인우, 오태희, 김동아,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1, 5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패서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배수철이 희속감 면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수철이 팀 선배 김종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발에서 올라온 김종재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 정영교, 박윤아, 김성현, 이진국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영교가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배수철도 정영교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력 추입도 가능한 정영교라는 점에서 배수철의 뒷자리는 정영교가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하고 정영교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윤아가 최근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초반 배수철의 후미를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 다음으로 가장 젊은 선수가 박윤아라는 점에서 박윤아와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용교가 훈미권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하고 정영교의 동반 입장 쪽에 배수철하고 박윤아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술래들을 간다면 이돌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도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박윤아도 연합이 가능하고 바다도 가고 상황에 따라서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주도로까지 받아주에 나갈 수 있는 이진국이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수철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팀 선배 김종재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배당 공략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수철이 김종재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된다면 어차피 이번 편성은 직선 추입 대결인 만큼 정영규하고 박윤아라든지 정영규하고 이진국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영규 중심으로 박윤아, 이진국 양군에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발수철이 기세가 월등합니다. 뭐 주도력까지 뛰어난 선수예요. 김종재까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영규, 박윤아 인정하고 그 중에서 또 정영규가 타업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진국의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4대3입니다. 류재민이 윤현준, 권호철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의 선행을 최영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권호철, 류재민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전 회차 류재민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결승전에서도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던 류재민 금일도 또다시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승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류재민이 맞다는 점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 못하거나 또 몸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영이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이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중원래 때 컨디션 괜찮았었던 권호철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몰가고 윤현준이 후미과 막혀 나가게 된다면 권호철 상대로 유재민이 세게 넘어가면서 윤현준 불러들이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용이 몸싸움에서 원체 능하기 때문에 조봉철 마크하다가 류재민이 넘어서면 빼앗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전 류재민의 뒷자리 타종전으로 최용이 꽤 차는 견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민하고 최용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기본에 두고 싶다는 점에서 류재민하고 최용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강급부 그야말로 고전 매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류재민을 잘 쫓아 나서게 된다면 류재민하고 윤현준의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합니다. 전 최영이 얼마든지 받아서 빼앗을 수 있다고 봐요. 상에 따라서 류재민까지 넘어설 수 있는 만큼 류재민하고 최영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민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봉철도 강급 이후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최영이 완전히 노련하기 때문에 조봉철 상대로 최영이 직선 취입 등급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영 우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류재민은 분명히 몸싸움에서 넘어서지 못하죠. 그렇게 된다면 윤현준이 외선에서 차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전 최형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배당이 좀 찢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류재민이 권호철 상대로 좀 활용이 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현준, 최영 중에서는 최영의 호비급 마크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윤현준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류재민과 윤현준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조봉철이 힘을 쓰면 최영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거나 윤현준이 쫓아 나서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짜여진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스컵 경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게 7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현지훈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동인의 선행 활약 나가고 이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신동인이 힘을 쓰고 현지훈하고 이수원이 공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규훈이 앞장서고 이승철이 쫓아 나서는 교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이 잘만 가준다면 현지훈이 몰고서 직선 짧게 추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현지훈이 득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직전 회차도 뭔가 풀어나가면서 본인이 해결했었던 경주보다는 강자들 막에 만족하면서 결승전까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점수가 확 높아졌습니다. 과연 현지훈, 신동인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수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이승철이 현준의 뒤 공략해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현준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인이 힘을 쓰고 현준이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현준하고 신동인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진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장 쪽에 뭐 신동인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짧은 추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승철도 직전 회차 추입 승부 11초 때 중반 시석에서 추입이 나왔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현지훈도 앞밖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지훈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 현지훈하고 신동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김기훈이 선발에서 올라왔는데 고점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했었던 김기훈, 오히려 이승철이 1루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기훈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승철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승철의 뒷자리는 손진철이 밀착 마케하러 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훈이 힘을 썼을 때 못 넘어서게 된다면 손진철도 흠이건 마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승철을 중심으로 하는 신동이라고 김기훈의 신동이라고 손진철의 동반 입상, 신동이라고 손진철의 동반 입상, 이승철하고 김기훈의 동반 입상이죠. 이승철하고 김기훈의 동반 입상, 이승철하고 손진철의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현지훈하고 이승철 자력 추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지훈하고 신동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원도 곧잘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차놀이가 되게 된다면, 이승철이 빼앗지 못하게 된다면 이수원도 충분히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진이 득점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점수가 높아진 현지훈, 아무래도 마크 승부가 많았었다는 점, 추입보다는 선행 승부보다는 마크 승부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이승철이 충분히 김기훈의 선행 활에 나가게 된다면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 강진남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데 연대 세력이 장경동, 백동호, 이한성밖에 없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챙겨 나가야 되는 선수라는 점에서 강진남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장경동, 백동호, 이한성 순으로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진남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화가 힘을 씁니다. 김동훈이 후미권 막혀 나가고 두용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강진남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노조 선수들의 협공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김동화가 내선 잡게 된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를 김동훈이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화 상대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거나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김두용이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동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비노조 완승 가능성, 김동훈하고 김동아입니다. 김동훈하고 김두용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특별 승급 도전하기에는 강진남이 아무래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진남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장경동이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경동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동훈이 쫓아 나서는, 따라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진남 혼자 달아났을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 김동훈하고 장경동 중에서는 아무래도 강진남이 장경동 달고 타종부터 때리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장경동의 마크 승부, 마크 놓치면 김동훈이 쫓아 나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은 강진남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없고 본인이 챙겨 나가야 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김동아, 김두용, 김동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쓰리김이 상당히 좀 강진남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동훈하고 김동아입니다. 이름도 비슷한 두 선수 김동훈하고 김두용 공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까지 한번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기량은 강진남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합을 이뤄나갈 만한, 협공 이뤄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강진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비교적 쉽게 짜여진 편성을 배정받은 어미태 아무래도 오태의 선에 활에 나가는 견줘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영, 김홍기, 김동관 중에서 누가 막혀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막형 선수들과 경합에서는 아무래도 주도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오태이가 선행감이 괜찮다면 어미태가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가 오태이를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어미태가 오태이로 활에 나가면서 짧게 수입해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긴거리 나서야 될 오태이 어미태 뒷자리를 최근영, 김홍기, 김동관 중에서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몇 경주 선전으로 김홍기가 94점대까지 후반대까지 점수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한 편성에서 재미봤었던 김홍기보다는 그래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동관이긴 합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최근영도 김동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미태와 김동관의 동반 입상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미태하고 오태입니다. 어미태하고 김동관이죠. 어미태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어미태하고 오태이, 어미태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편성 자체가 어미태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이가 때리고 어미태가 몰고 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시속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동관이 직선에서 추입을 나서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근영이라든지 김동관의 뒷자리 김홍기가 쫓아 나서는 견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동관하고 최근영입니다. 김동관하고 김홍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오템이 있다가 밑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는 김동관 머리 가능성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같은 성향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득점에서 업태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최근영, 김홍기, 김동관이 좀 짧은 선수라는 점에서 오태의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어미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 마민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민준의 현재가 김학철, 최원재, 김계현이라는 점 아무래도 김학철이 힘을 쓰고 마민준의 김계현, 최원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학철이 과연 이인우가 때리고 윤진규하고 임경수가 내선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마민준이 과연 힘을 써서 김계현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취비 모두 가능한 마민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인우가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고 임경수에다가 윤진규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마민준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다소 좀 기복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인우가 힘을 쓰면 윤진규가 이인우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마민준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중간한 시속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인우가 때려주게 된다면 윤진규가 몰고 와서 직선 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민준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진규하고 마민준의 동반 입장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윤진규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진규가 이인우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오게 된다면 마민준보다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인우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진규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윤진규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윤진규하고 이인우 마민준과의 동반 입장 쪽에 윤진규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마민준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먼저 김학철 활에 나가면서 서두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민준의 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임경수라든지 아무래도 이인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기현이 후미권 달려서
이어서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완급 조절보다는 긴 거리 나서거나 저측 타임 잡아 나갔을 때 김기현이 쫓아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받아갈 수 있는 임경수입니다. 마민준하고 임경수 이인우 상대로 마민준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윤진규가 이인우, 임경수 아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인우하고 윤진규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경수 라인 협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과감하게 노려본다면요 남민준의 뒷자리를 김기현이 밀착 막해 나가게 된다면 김기현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민준이 완승을 거둘지 이인우, 임경수, 윤지규,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으로 만민준을 떨궈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란 점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2라운드 송경수가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하죠. 특선에서 잦은 낙차로 인해서 우수로 강급되긴 했습니다만 선출입 모두 가능한 손경수 과연 김관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지영이 초주부담 안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일이 자리 잡고 유지훈, 박일호가 견주 프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게 된다면 김광근의 손경수, 김근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이 때렸을 때는 김준일, 유지훈, 박일호 견제 못 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경수가 먼저 서둘렀을 때 아무래도 김광현이 따라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경수가 완승을 거뒀을 때는 아무래도 유지훈이 김광근을 밀어내는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고전했었던 유지훈이긴 합니다만 원체 노련하고 상황에 따라서 직선 취입도 가능한 만큼 손경수도 아무래도 유지훈을 배제하지 못할 유지훈이 알아서 송경수 뒤로 공략해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경수하고 유지훈의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손경수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손경수하고 유지훈입니다. 빼앗을 수 있죠. 김광근이 힘으로 버텨내거나 완벽하게 마크를 지켜내게 된다면 손경수, 김광근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광근이 털릴 가능성 박일호가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준일이 힘을 씁니다. 유지훈이 몰고 가요. 유지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박일호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김준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유진과 박일호가 송경수 견제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유진하고 김준일 유진하고 박일호 상황에 따라서 노조 서들의 완승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경수가 객관적 기록 면에서 월등하여 연대에 이뤄 나갈 수 있는 김광근과의 협공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우승급과는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서들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